최근 일론 머스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AI와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고 의대뿐 아니라 모든 교육의 형태가 바뀔 것이며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요. 앞으로 수년 내에 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라며 미래에는 인간이 굳이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이 말들을 곱씹어보고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밥그릇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론은 머지않아 인간에게 돈 버는 노동 자체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현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AI에 밀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수많은 현업에서 AI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한 걸음 더 나아가 AI로 인해 현재 많은 전문 기술과 대학 학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심지어 미래에는 돈마저 쓸모없어지고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AI와 로봇이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풍요의 시대가 오면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이나 화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잘 되시나요? 로봇이 의사와 선생님을 대신하고 전 인류의 생활이 보장되는 세상, 한편으로는 유토피아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 불안감이 밀려오는 미래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일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닌 삶의 본질적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생계를 꾸릴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왔죠. 노동이 완전히 사라진 삶은 인간에게 결코 긍정적이지만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는데요.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 돈을 번다는 개념을 넘어 존재의 목적과 보람과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은 과거에도 계속 일자리 모습과 일의 방식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산업혁명기에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탄생했죠. 예를 들어 1900년대에는 노동자의 40%가 농부였지만 농기계와 자동화로 농업의 일자리가 극적으로 줄어들어 2000년대에는 농업 종사자가 불과 2% 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 생산량은 오히려 사상 최고를 기록했죠. 기술 발전이 많은 전통 직업을 줄였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분야의 일, 공장 제조업, 서비스 산업, 지식 노동이 부상하며 사회는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과거 러다이트 운동으로 대변되는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찾아내고 경제 구조를 변화시켜왔죠. 요컨대 일자리의 형태는 계속 바뀌었어도 일의 의미,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목적을 얻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2050년쯤이면 단순히 실업자가 아니라 고용 자체가 불가능한 계층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하는데요. 진짜 문제는 생계 유지가 아니라 그렇게 일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삶에 만족하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고 했죠. 먹고 사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람은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빅터 프랑클 같은 심리학자도 인생에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AI 시대의 위기는 단순히 내 직업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을 넘어 내 존재의 목적을 어디서 찾을까라는 근원적인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하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규정해왔는데 만약 더 이상 일이 필요 없어진다면 정체성과 존엄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 거죠. 역설적으로 AI가 가져오는 위기가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다운 것의 가치가 분명해지는 법이니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할 수 없는 일은 결국 인간 고유의 강점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각광받을 새로운 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AI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려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일이나 AI 시스템의 판단이 편향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새로운 기술 직종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기계와 인간의 협업 지점에서 탄생한 것으로 단순 반복 작업보다는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창의성 등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애플의 DNA에는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 흐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죠. 기술과 교양, 인간다움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강조했죠. 오늘날 애플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성능의 기계를 만든 덕분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아름다움을 호소하는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를 이끄는 기업들은 기술 한쪽 날개와 인문학적 통찰이라는 다른 날개로 함께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례로 레드 어소시에이츠라는 컨설팅 회사는 철학자, 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팀을 앞세워 기업들의 문제를 풀어주는데요. 전통적인 맥킨지 같은 곳이 빅데이터와 재무 분석으로 컨설팅을 한다면 레드 어소시에이츠는 인문학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숨은 욕망과 문화적 의미를 찾아내는 접근을 취합니다. 예컨대 이들이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고객들에게 일회용 카메라를 주고 운동하는 진짜 이유를 찍어보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사진 중 대부분이 대회 트로피나 마라톤 완주 메달이 아니라 작은 검은색 드레스, 즉 날씬한 몸매로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운동한다는 평범한 욕망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 레고가 2000년대 초반 비디오 게임에 밀려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레드는 아이들이 왜 노는지에 대한 철학적, 인류학적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쉬운 놀이가 아니라 기술을 연마하고 마스터하는 성취감을 원한다는 것을 밝혀내어 레고의 부활을 이끌었죠. 이렇게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동기를 포착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AI 시대에도 현장의 인간 이야기를 포착하는 능력은 더욱 귀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 공감과 창의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은 AI가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AI 시대의 일은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집니다. 만약 머스크의 말대로 경제적 풍요가 극에 달해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일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일의 본질적 의미가 다시 부각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생은 쾌락이나 권력 추구가 아니라 의미의 추구가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능동적인 삶은 창조적 작업을 통해 인간이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준다고 했죠. 결국 일이란 돈을 버는 행위인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드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AI가 우리에게 물질적 여유와 시간을 선물한다면 이제는 각자가 스스로 부여한 목표와 열정을 따라 일할 자유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어떤 이는 예술에 몰두하고 어떤 이는 봉사와 돌봄에 힘쓰며 또 다른 이는 연구와 탐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기준이 무엇을 버는가에서 무엇을 이루는가, 무엇의 가치를 느끼는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술적 풍요의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의 내면적 가치들이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분할 노동이 없다면 돈은 힘이 없다와 머스크의 에너지와 화폐 이야기는 어쩌면 앞으로 물질적 가치보다 인류 공동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이 경제의 중심 지표가 될 거라는 하나의 은유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생산성이 극도로 높아진다면 아주 위험한 가치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지금 현재도 오로지 돈만 쫓는 사람이 생산성이 다 높아져 돈의 가치가 현재보다 극명하게 떨어진다면 패닉이 오겠죠. 자신이 생각하던 물질주의, 돈이 무너지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과 같으니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 인간은 의미, 철학이 우리의 다음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재료이자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은 아주 큰 목표를 정한다, 목표를 위해 최적의 방법과 계획을 고민한다, 매일 생산성을 높인다였는데 사실 이건 인간의 길이 아니라 기계의 길이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인간의 길이 있지는 않을지, 인간다운 인간은 뭘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이제는 진짜 인간 본성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전문직, 명문대, 대기업 같은 기존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지극히 미시적이고 의미가 퇴색된 가치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삶을 산다면 머지않아 엄청난 공허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그저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직장보다는 직업을 찾아야 하며 직업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노동과 생산, 직업들이 무의미함을 피하지 못하겠죠.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아직 우리 삶에서 AI와 기술 발전을 어떻게 규제하고 삶에 녹여낼 것인지 충분히 토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준이 미흡하기도 하고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이 기술들을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할지 기술이 발전하고도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인문학,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비중 있는 힘과 돈이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깊이 있는 사고, 더 뿌리가 잡혀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 AI와 함께하는 시대를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요.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깊은 만족을 준다. AI 시대에도 변치 않을 진실입니다. 일의 미래는 곧 인간 존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AI를 통해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이제 그 위에 어떤 의미의 집을 지을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AI 시대의 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시작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인간, 그리고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